안녕하세요. 기계자동차학과 동역학 7주차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해요. 지난 시간에는 힘과 가속도의 기본적인 관계를 배웠는데요. 오늘은 그 심화 과정으로 n-t 좌표와 극좌표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볼 거예요. 동역학은 단순히 수식을 계산하는 학문이 아니라 복잡한 세상의 움직임을 해석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들이 가득 담긴 보물상자와 같아요. 우리가 타는 자동차나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가 어떤 원리로 안전하게 움직이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그 비밀을 푸는 열쇠를 여러분의 공부함에 하나씩 채워드릴게요. 준비되셨다면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마스터해야 할 4가지 목표, 즉 인벤토리를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는 곡선 경로를 해석할 때 필수적인 n-t 좌표 역학이에요. 첩선과 법선 방향으로 운동 방정식을 세우는 법을 배울 거예요. 두 번째는 회전하는 좌표계에서 힘과 가속도를 다루는 극좌표 역학입니다. 반지름 방향과 회전 방향의 힘의 합력을 분석해 볼 거예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능력인데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좌표계를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지 결정하는 안목을 기를 겁니다. 마지막으로 1주차부터 7주차까지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며 중간고사를 대비하는 전략까지 세워볼 테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도구인 n-t 좌표계를 소개할게요. 물체가 곡선을 따라 움직일 때 유용한데요. 두 방향만 기억하세요. 먼저 접선 방향은 속력의 크기가 변하는 것을 담당해요. 힘의 합력은 질량의 가속도를 곱한 것과 같고, 여기서 가속도는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반대로 법선 방향은 속도의 방향이 변할 때 생기는 구심력을 담당하죠. 법선 방향의 힘의 합력은 질량의 법선 가속도를 곱한 것인데, 이 가속도는 속도의 제곱을 곡률 반지름으로 나눈 값과 같습니다. 이 좌표계는 롤러코스터나 원형 트랙, 그리고 곡선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의 움직임을 해석할 때 아주 환상적인 성능을 발휘한답니다. 수식이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면 우리가 직접 운전한다고 상상해봐요.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의 빠르기가 변하죠. 이게 바로 접선 가속도가 발생하는 상황이에요. 반면에 핸들을 꺾어서 방향을 바꾸면 어떨까요? 이때 느끼는 몸이 쏠리는 힘이 바로 법선 가속도와 관련이 있어요. 커브가 급할수록, 즉 곡률 반지름이 작을수록, 그리고 속도가 빠를수록 우리가 느끼는 구심력은 훨씬 커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배우는 법선 방향 힘의 합력이 곧 물체를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구심력과 같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이 두 가속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n-t 좌표계의 핵심입니다. 실제 예제를 풀어볼까요? 1500kg의 자동차가 초속 20m의 속력으로 반지름 100m인 10도 경사 도로를 달리고 있어요. 이때 도로가 차를 떠받치는 수직 항력을 구해봅시다. 법선 방향의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면 수직 항력에서 중력의 코사인 10도 성분을 뺀 값이 질량 곱하기 법선 가속도가 되어야 해요. 이를 수직 항력에 대해 정리하면 중력의 불력인 14,715N과 구심 가속도에 의한 효과인 6,000N이 더해져서 총 2754N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서 팁 하나. 차가 일정한 속도로 달리고 있다면 접선 가속도는 0이 되고 마찰력은 중력의 경사 성분과 평형을 이루게 된답니다. 두 번째 도구는 극좌표계입니다. 회전 중심이 고정된 운동을 다룰 때 최고죠. 여기서는 두 가지 방향을 분석해요. 첫 번째는 반지름 방향인데요. 중심에서부터의 거리가 변할 때 고려합니다. 반지름 방향의 힘의 합력은 질량의 가속도 성분을 곱하는데, 이때 반지름의 두 번 미분값에서 반지름 곱하기 각속도의 제곱을 뺀 가속도를 사용해요. 여기서 빼주는 항은 회전에 의해 밖으로 나가려는 효과를 보정해주는 구심 가속도 성분입니다. 두 번째는 회전 방향인 횡방향이에요. 힘의 합력은 질량의 반지름 곱하기 각가속도와 코리올리 가속도인 2배의 반지름 미분 곱하기 각속도를 더한 값을 곱해서 구합니다. 말이 조금 복잡하죠? 다음 페이지에서 이 의미를 하나씩 뜯어볼게요. 자, 방금 본 수식들을 하나씩 해독해봅시다. 반지름 방향의 가속도에서 반지름을 두 번 미분한 항은 팔이 앞뒤로 뻗어나가는 선형적인 가속도를 말해요. 그 뒤에 붙은 마이너스 반지름 곱하기 각속도의 제곱항은 회전 때문에 밖으로 튀어나가려는 원심력 효과를 나타내죠. 횡방향 가속도에서 반지름 곱하기 각도 두 번 미분항은 회전 속도 자체가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효과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흥미로운 2배의 반지름 미분 곱하기 각속도항은 바로 코리올리 힘입니다. 회전하는 상태에서 반지름 거리가 변할 때 발생하는
복합적인 효과죠. 이 네 가지 성분을 이해하면 어떤 회전 운동도 자신 있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전 문제를 통해 익혀봐요. 반지름 거리가 0.5 더하기 0.2 곱하기 시간의 제곱으로 변하고 각속도가 초당 3라디안으로 일정한 로봇 팔이 있어요. 시간이 1초일 때 필요한 힘을 구해봅시다. 먼저 운동학 단계로 1초를 대입해 반지름은 0.7m, 속도는 0.4m 매초, 가속도는 0.4m 매초 제곱임을 구해요. 각속도는 3이고 가가속도는 0이죠. 이제 운동 역학 단계입니다. 반지름 방향 힘은 질량의 가속도 0.4에서 0.7 곱하기 3의 제곱인 6.3을 뺀 값을 곱해요. 횡방향 힘은 질량의 0 더하기 2 곱하기 0.4 곱하기 3을 한 값인 2.4를 곱하면 됩니다. 질량만 알면 우리가 가해줘야 할 정확한 힘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게 된 거죠. 도구가 많아지면 언제 무엇을 쓸지가 고민되죠?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직교 좌표는 수평이나 수직 운동, 경사면, 포물선 운동처럼 가속도 방향이 명확할 때 쓰세요. n-t 좌표는 경로가 곡선이고 곡률 반지름이나 현재 속력이 핵심 변수일 때 가장 편합니다. 마지막으로 극좌표는 회전 중심이 딱 고정되어 있고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와 돌아간 각도가 문제에 주어질 때 선택하면 됩니다. 문제의 기하학적 형태를 먼저 파악하고 이 중에서 가장 예쁘게 풀릴 것 같은 도구를 꺼내드는 것이 고수의 비결이랍니다. 상황에 맞는 최적의 도구를 고르는 연습 잊지 마세요. 가끔은 문제를 풀다가 좌표계를 갈아타야 할 때가 있어요. 이때 필요한 것이 좌표 변환입니다. 위치의 경우 x는 반지름 곱하기 코사인 세타, y는 반지름 곱하기 사인 세타로 바꿀 수 있어요. 반대로 반지름은 x와 y의 제곱합의 제곱근으로, 각도는 x분의 y의 아크탄젠트 값으로 구할 수 있죠. 속도도 마찬가지예요. 반지름 방향 속도는 x 방향 속도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y 방향 속도 곱하기 사인 세타를 더하면 됩니다. 횡방향 속도는 마이너스 x 방향 속도 곱하기 사인 세타의 y 방향 속도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더해 구하죠. 이 변환식만 있으면 어떤 좌표계든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세상을 더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속도에 따라 변하는 저항력을 알아볼게요. 공기 저항은 보통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요.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면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중력인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에서 저항력인 상수 C 곱하기 속도의 제곱을 뺀 것과 같습니다. 물체가 떨어지다 보면 저항력이 점점 커져서 결국 중력과 같아지는 순간이 오는데 이때 가속도가 0이 됩니다. 이 상태의 속도를 우리는 종단 속도라고 불러요. 계산해보면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를 상수 C로 나눈 값의 제곱근이 되죠. 빗방울이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질 때 치명적이지 않은 이유도 바로 이 종단 속도 덕분이랍니다. 인공위성이나 행성의 운동처럼 힘이 항상 고정된 중심만을 향하는 경우를 중심력 운동이라고 해요. 이때는 회전 방향인 횡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횡방향 힘의 합력이 0이라는 식을 시간에 대해 척분해보면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와요. 반지름의 제곱에 각속도를 곱한 값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각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중심에서 멀어지면 천천히 돌고 가까워지면 빠르게 도는 피겨 스케이팅 선수의 회전 원리와도 같죠. 우주의 신비를 푸는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물리 법칙입니다. 우리가 배운 마찰력의 원리가 자동차 안전기술인 ABS에 어떻게 쓰이는지 볼까요? 급제동 시 바퀴가 완전히 멈춰버리는 락업 현상이 생기면 차는 미끄러지게 돼요. ABS는 브레이크를 아주 빠르게 잡았다 놓았다 하면서 타이어가 정지 마찰 상태를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물리적으로 정지 마찰 계수는 운동 마찰 계수보다 항상 크기 때문에 이 기술을 쓰면 최대 마찰력을 활용해서 제동 거리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어요. 게다가 바퀴가 계속 구르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핸들을 돌려 장애물을 피하는 조향 능력도 유지할 수 있죠. 공학 설계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멋진 사례입니다. 고속도로 나들목을 지날 때 도로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본 적 있죠? 이걸 뱅크각이라고 합니다. 안전한 곡선도로를 설계하려면 곡률 반지름과 설계 속도, 그리고 타이어의 마찰 개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고 주행 가능한 최적의 속도 구간을 산출하는 것이 설계의 핵심이죠. 예를 들어 곡률 반지름이 300m이고 시속 80km로 달리는 구간이라면 약 9.5도의 뱅크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각도를 주면 중력의 성분이 구심력 역할을 도와주기 때문에 비가 와서 마찰력이 줄어들어도 차가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고 안전하게 코너를 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배운 도구들을 한 번에 사용하는 종합 문제를 살펴볼까요? 30도 경사면을 내려오다가 원형 루프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폭합 문제는 구간을 나누는 전략이 필요해요. 먼저 직선 경사면 구간에서는 직교 좌표계를 써서 내려올 때의 가속도와 속도를 계산합니다. 그러다 원형 루프에 진입하는 순간 n-t 좌표계로 전환하는 거죠. 여기서 루프 내부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구심력과 수직항력을 분석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좌표계가 바뀌는 바로 그 지점에서 속도값이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복잡해 보여도 구간별로 적절한 도구만 쓰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동역학 문제도 무너뜨릴 수 있는 5단계 필승 전략을 전수해 드릴게요. 1단계, 문제를 분석해서 질량, 속도, 곡률 등 주어진 값을 완벽히 정리하세요. 2단계, 방금 배운 가이드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좌표계를 선택합니다. 3단계,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모든 외력을 화살표로 표시하는 자유물체도를 꼼꼼하게 그리세요. 여기서 실수하면 뒤는 보나 마나거든요. 4단계, 선택한 좌표계에 맞춰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는 방정식을 세우고 연립해서 풉니다. 마지막 5단계는 검증입니다. 단위가 맞는지, 부호가 물리적으로 타당한지 꼭 확인하세요. 이 5단계 습관만 들이면 여러분은 이미 동역학 마스터입니다. 자, 이제 다가오는 중간고사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 시험 범위는 1주차부터 오늘 배운 7주차 강의 내용 전체입니다. 주요 평가 항목을 살펴볼까요? 우선 질점의 운동학 부분에서 위치, 속도, 가속도를 미분으로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운동역학 파트에서는 힘과 가속도의 관계를 이해하고 무엇보다 자유물체도를 완벽히 그리는 능력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직교좌표, n-t 좌표, 극좌표를 문제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골라 쓸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에요. 그동안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기회입니다. 시험 공부 효율을 높여줄 빈출 유형 분석표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은 역시 자유물체도 작성과 운동 방정식 수립이에요. 특히 마찰력이 있거나 경사면이 포함된 문제는 단골 손님이죠. 다음으로는 세 가지 공식을 활용하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 문제, 그리고 가속도의 수평 성분은 0이고 수직 성분은 중력가속도인 포물선 운동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마지막으로 원운동이나 상대 운동에서 물체 사이의 구속 조건을 확인하는 문제도 놓치지 마세요. 이 표에 있는 유형들을 중심으로 교재 예제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풀어본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시험 직전에 꼭 봐야 할 치트시트입니다. 기본 공식인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부터 시작해서 n-t 좌표계의 두 가속도 성분을 다시 확인하세요. 극좌표계의 복잡한 반지름 방향 가속도와 횡방향 가속도식은 반드시 암기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코리올리 가속도항을 빼먹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마찰력 부분에서는 최대 정지 마찰력은 정지 마찰 개수 곱하기 수직 항력이고 움직이는 중에는 운동 마찰 개수를 쓴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이 공식들이 여러분의 뇌리에 사진처럼 찍혀 있어야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눈에 힘주고 한 번 더 머릿속에 저장해 볼까요? 여러분, 7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동역하기 처음에는 복잡해 보여도 기본에 충실하면 결국 힘과 가속도의 간단한 관계로 모두 연결된답니다. 시험 문제 풀 때 꼭 자유물체도를 꼼꼼하게 그리는 습관 잊지 마시고요. 스스로를 믿고 차분하게 풀어나간다면 분명 만족스러운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시험 잘 보시고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9주차 강의에서 만나요. 다음 시간에는 힘과 가속도를 넘어선 또 다른 강력한 도구, 일과 에너지 방법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중간고사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